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움직이는 것들이 조건 검색에 나오게끔 하는, 요런 조건 검색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고침을 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지금 해당되는 종목만 나온 것이고, 원래는 이제 장중에 올라갔던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 고침을 해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10% 종가가 끝난 것,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 보면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먹을 게 있나 하고 쳐다보겠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페인터, 사마페인터,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가면 저는 이 차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길게 밀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길게 밀어보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한 번 더 길게 떠봅니다. 계속 밀어보면 이제 이런 차트가 보이겠죠. 완전한 역배열입니다. 완전한 역배열이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근데 오늘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짚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상한가가 가기 전에 떤 노력이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상승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죠. 어떤 준비를 하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매집의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매집의 행위는 캔들이 크고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페인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을 쳤는데 상한가 가기 전에 개입한 정도가 뭐 크게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뭐 이 정도 개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입이 있었던 위치는 전체 차트로 봤을 때는 제일 아래쪽이죠.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닥에서 개입이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 그냥 딱 이렇게 볼게요. 요 정도 위치를. 제일 바닥에서 거래량이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여기에서 물량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전에 반도 안 되는데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물량을 내놓을 법한 사람들은 뭐 6,000원, 6,660원에 왔을 때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정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팔까 말까 고민하고 매도세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가의 의미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위치에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까? 비쌀 때는 뭐 25,000원까지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이 정도 떨어졌을 때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를 봅니다. 저는 우선. 그래서 현재 시총은 1356억인데 매출은 뭐 5천억대 입박하네요. 별도 종속 예산을 빼고 나면 이 정도고요. 그래서 돈도 그나마 잘 법니다. 그리고 부채 자본 부채 비율 98%, 그렇게 높진 않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부채는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빚이 얼마나 했을 때 98.69이 정도고요. 유보율은 자본금을 봤을 때 회사를 통째로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2200% 정도, 2270% 정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정도는 그렇게 이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분율을 봤을 때, 이거 참 대단하네요. 김장현 31, 그 다음 김기현 1%, 윤석재 7, 윤석천 5.6, 박순옥, 윤준호, 지분율이 비교적 이것마다 54, 55%, 그리고 자사주 18%, 14%. 자사주는 이제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뭡니까, 여러분? 경영권을 뺏기지 않아요. 경영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의 역할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돈이 남아 도는 경우에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7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분율이 빵빵합니다. 지분율이 이 정도 빵빵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대로 안 망한다는 뜻입니다. 망하는 회사들의 주가 특징은 대주주들이 다 팔아버리고 물량을 안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선가 물렸다 하더라도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지분율도 나쁘지 않고 지분율의 구조가 나쁘지 않고, 특히나 김장현 31 이 정도 되면 내가 30%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회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 나쁘지 않고,
또 적자 없고 매출도 높고 다만 시총이 낮죠.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고평가는 아니다. 뭐 저평가도 고평가를 떠나서 고평가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선가 물려도 들고 있을 법한 그런 베이스는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오늘 왜 상한가를 갔나 보니까 코로나19를 예, 국내 최초로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개발했다. 야,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페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묻었을 때 이제 죽여주는 그런 페인트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코로나의 새로운 어떤 그 제로가 탄생된 듯한데, 그래서 이 차트는 뭐 제로는 그거지만 차트 베이스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다만 아쉬운 건 있죠. 오늘 상승할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누군가 좀 더 많이 더 사들이는 흔적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왼쪽에서 좀 더 사들인 흔적이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조정이 오른쪽에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도 하락을 해서 바닥으로 다시 쭉 내려와서 뭐 30일 기다려라 뭐 우리 책의 이론처럼 그런 내용들로 어떤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전에 매집한 흔적이 부족하니까 내려와서 조금 더 매집하고 가라. 오른쪽에 좀 더 내려올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이제 그걸 그냥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 이제 생각해 보면 갭이 너무 갑자기 너무 생겼다 이런 거죠. 갭이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갭이 있다. 왼쪽에서 좀 매집한 흔적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있는 자리에 가로선 한번 싹 그어보겠습니다. 가로선을 그어봤더니 자 여기 부딪혔네요. 대량 거래 있는 자리에서 부딪혔습니다. 여기 대충 마우스를 밑에 올려보시면 스마트페인트, 휴대전화, 컴퓨터 하면 보안 필름용 UV 도료 개발 컴퓨터 하면 보안 필름 스마트폰은 보안 필름, UV 도료 보안 필름도 되고 뭐 코로나19 뭐 바이러스도 사멸시키고 그런 페인트 같은데 그런 재료들이 있었고 예, 아무튼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안 필름을 만들었으면 어쩌면 또 휴대폰에 앞에 그 표면에 그 막 바이러스 많이 묻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대량 거래에 있는 자리에 올라온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보고 이제 어떻게 매매할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 내일은 좀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물량을 좀 받아야 되죠. 이게 여기 대량 거래 개미들이 물려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오늘 이 종목을 안 보고 있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올라왔을 때 보고 있는 사람은 매도하고 이제 빠져나가야지 내가 본전 찾아야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했겠습니다만 장마치고 나서 상한가인 걸 아는 사람들은 오늘 손절 못했죠. 그래서 물려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물량을 손절시켜야 되니까 내일은 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저는 조정으로 밑에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은 주식 바라보기 1권에 있는 30일 기다려라 이런 의미이거나 또는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뭐 그렇게는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마페인터 아주 저평가된 녀석이 예, 아주 저평가된 녀석이 바닥에서 뭔가를 시작했다. 코로나 제로를 끼고 시작했다. 높은 데 사면 항상 위험하죠. 일단 내려온나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코멘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대한항공을 이제 유튜브에 하나 올렸는데요. 대한항공 올렸는데 이게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런 재료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각 성공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위치를 사세요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위치. 눌러진 위치에 사세요. 눌러진 위치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데 사마페인트도 좀 위치를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는 그런 종목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해양조 한번 볼까요? 보해양조.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량 거래가 있던 위치에 올라갔네요. 그죠? 예. 대량 거래에 있는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도가 있죠. 근데 거래량이 8,800만 주다. 8,800만 주.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면 폭발하는 성향이 있나 본데요. 8,800만 주.
자,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손절 안 한다 이런 얘기였죠. 여기 물린 사람도 여기에서 손절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잦은 거래가 섞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8,800만 주, 상장 주수는 1억 2,70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나온 편이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가 좀 끼어 있는 것은 단점이죠. 시총이 1,100억, 이렇게 적자가 많아도 1,100억이라는 것은 싼 건 아닌데요. 재무제표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런 느낌이고, 지분율 청해에탄올 23, 회사가 23% 가졌네요. 그리고 임성우 1, 임선자 0.8, 임진이 0.63 이런데요. 이 지분율이 여러분 청해에탄올 회사가 23% 가진 거하고 개인이 23%, 개인 이름 누가 가진 거하고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회사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결손 처리해버리면 개인이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인이 21%, 23%를 가졌다 치면 만약에 상폐됐을 때 개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뭐 26% 정도 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지분율 구조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재무제표도 그다지고 지분율도 뭐 약간 B-이고 여기 올라온 것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것은 단점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거는 마이너스 빼버려, 이건 패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간종을 골라가지고 매매할 대상을 고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일 매매할 걸 골라본다 치면은 삼화 페인트는 봐야 되겠네 하는 것이고 보혜 양조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3일 기업 공사, 예,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도 보시면 오늘 상승했잖아요. 상승 전에 여기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들이 커지고, 캔들이 비교적 여기 커졌죠. 이런 데 비해서 캔들이 커지고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는 것. 이게 이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간 것인데, 이틀 전에 고점 올라온 자리 있죠. 이틀 전에 고점 올라온 자리. 이 자리가 여기. 자, 길게 밀어보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뭐 재료가 있든지 아니면 상승하기 위해서 앞쪽에 물량을 뺐든지. 그래서 이 종목은 이틀 전에 냄새가 났었네요. 이고, 그 다음에 무슨 노력을 하고 떨어졌으니까 맞을 걸 뻔히 알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틀 전에 캔들은 계획된 캔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공격을 한다 치면 뭐 종가나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해볼까라고 한번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를 살짝 고가 10% 9.69까지 올라갔네요. 하루 살짝 움직이고 오늘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는 또 대단한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만 여기 물량을 뺏기 위해서 뭐 2박 3일로 끝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트가 노림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너희들이 대단한 노력을 한 건 알겠는데 이게 그걸 뺐는데 2박 3일이면 충분하겠니라는 이런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추격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올라왔을 때 어쩌라면 당연히 한번 매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매도할 것 같은데요. 매도해야죠. 정고점이니까.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2박 3일에 해결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뭐 앞쪽을 무시하고 여기서 열심히 팔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나쁘진 않은데 공격 자리는 내가 놓친 것 같네. 일단 요런 학습거리는 아주 좋았어. 여기까지. 일단 아주 좋았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한진. 자, 한진은 지금 뭐 대한항공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얘기 넣으면서 뭐 국민 돈으로 지금 뭐 경영권 방어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디로 갈지 참 헷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주가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저는 밑으로 공격차를 붙여야겠습니다. 왜냐 주가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주가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재료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면 올랐을 때 살래 내렸을 때 살래 물어보면 당연히 밑에 사야지. 밑에 사야 수익도 많이 나고 손절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잘 내려오고 있는데 내일 45,000원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죠. 그리고 남성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전 세계가 자율주행이 이제 보편화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뭐 센서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앞차와의 간격, 그 다음 속도, 그 다음에 뭐 장애물, 뭐 고속도로, 도로 표지판, 뭐 또는 차선 이런 걸 보면서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며칠 전에 제 아는 지인한테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냐?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자율주행차가 급정거를 안 해가지고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결국 충돌을 했다.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차 혼자서만 자율주행을 했으는 저는 자율주행은 아직도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차량들이 5G, 그러니까 초연결 사이에, 그러니까 앞차하고도 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뒷차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초연결 사이가 됐을 때 앞차가 속도를 급정거를 딱 하면은 우리 차가 이제 앞차하고 거리, 멈춰선 속도 이런 걸 체크하겠습니다만 앞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주변 차한테 나 급브레이크 밟았어. 속도가 뭐 100km에서 지금 제로야. 이걸 신호를 주면 뒷차가 받아서 바로 멈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와야지만 저는 자율주행이 정상적으로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초연결 사이의 자율주행, 저는 꿈꾸는 그 자율주행인데 아무튼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뭐 노력은 흔적이 많네요. 노력은 흔적이 많은데 추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주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추격해가지고 고점 물리긴 싫고 아래송합니다. 예, 거리량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저라면 상한가를 아예 쳐버리면 상한가를 하나 아예 가버리면 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면 매집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생각하면 저점을 잡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건 특성인데요. 열기 들어갔네요. 열기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열기 매매하는 방법이 있죠. 좀 기니까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자, 이게 뭐 백신 만드는 데인가. 자, 여러분 제가 그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한테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가 장거리됐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생산 거점 지역으로 대한민국이 떠오를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역시나 지금 주가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7개 정도 봤는데 아무튼 저는 종목 장마치고 났을 때 종목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일단 요런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들 뭐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위해서 드리는 얘기고 뭐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매매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주식 전문가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상승을 맞추고 하락을 맞추는데 그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 50%를 밖에 안 되는데 상승하면 땡큐 해서 자랑하는 거고 하락하면 어떡합니까? 손절가 드렸잖아요. 이래버립니다. 손절가 드렸잖아요. 이래버립니다. 손절가 드렸는데 손절도 못하면서 주식하세요. 이렇게 거꾸로 핀잔 주는 것이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